최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특히 서울시 주요 터널의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얘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서울시 주요 터널의 내부의 미세먼지 실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작년 5월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 길이가 한 500m가 넘어가는 터널들에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9개를 측정했는데 예. 2곳을 빼고 7개 터널의 공기질이 나쁨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가장 나쁘게 나온 게 남산 2호 터널인데 예, 예. 151 마이크로가 나왔고,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홍지문 터널이 119 마이크로.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같은 기간에 이제 서울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한 56 마이크로미터 정도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많게는 한 3배까지 아. 나온 거죠.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서 그 확인을 해 보신다면 네. 남산 3호 터널 이상은 전부 나쁨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시내의 그 평균이 뭐 한 50, 한 2, 3 정도였다고 아까 56 정도? 56 정도였다고 네. 얘기하셨으니까 뭐 그 이상 다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으로 이렇게 보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나쁨 어느 정도나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우 나쁨일 경우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150이 넘어가는 경우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매우 나쁨 정도의 1시간 정도 이제 야외 활동을 하면 예. 우리나라 이제 면적 한 8평 정도 되는 예. 공간에서 담배 한 개 피 연기를 1시간 거의 한 20분 넘게 간접 흡연하는 정도의 인체 피해가 있다. 예,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남산 2호 터널이 지금 152 마이크로미터 퍼 제곱미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남산 2호 터널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은 잠깐 들어가 있어도 담배 한 개 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국터널환경학회에서 이 대기질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네, 예. 한 달 내내 똑같은 수치가 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강남 순환도로 얘기인데요. 예, 예. 강남 순환도로에 이제 관악터널, 서초터널, 봉천터널 이 세 터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건설 당시에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예. 그 매일매일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그 대기질 그 분석 자료를 올려놓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러던 차에 11월 달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때문에 그 예. 주민 추천 이제 전문가를 나서가지고 이제 서울시 제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예. 검토하고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었죠. 예. 봐서 이제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뭐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제가 또 이게 홈페이지에 들락날락 하기에 이제 번거로워 가지고 그냥 예. 사진 하나 찍어 놨습니다. 예, 예. 한 달 전에. 예. 11월 달에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뭐 일간지 기자가 이제 서울 시내 그 주요 터널 그 대기질 실태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다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었죠. 다시 보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숫자가 네, 숫자가. 완전히? 예.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예. 그 전혀 뭐 고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게 뭐 그러니까 누리집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아니겠죠. 대기 아예 측정을 안 하는 거죠. 측정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달 전에 측정했던 걸 그냥 걸어놓고 한 달 내내 측정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물어봤대요. 담당자 그 예.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한숨만 쉬었다고 보십니까? 뭐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뭐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그 관리하고 예, 이러면 예. 비용이 든 이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예. 수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신세를 한탄한다고 할까 뭐 좀 그런 게 있겠죠. 지금 강남순환도로의 관악, 서초, 봉천 이 세 개는 전부 민자도로에 있는 터널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예, 여기 다녀봤는데 예. 다 민자로 건설이 된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예, 더더욱
관리가 되기가 어려운 맞습니다. 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터널의 미세먼지 그 농도가 심각한 수준인데 게다가 민자 터널 같은 경우는 관리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대책들을 갖다 세워야 될지 참 걱정이 앞섰는데요. 자, 먼저 원인서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배기가스가 제일 큰 원인이죠. 그렇죠. 자동차 예. 배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는 이제 주로 경유차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예, 예. 정부에서 이제 작년 6월하고 올해 9월에 이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통계를 이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미세먼지 기여율로 보면 수도권이 한 29%, 예.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11%. 예.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기여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게 한 10%대 정도이지만 예. 실제로 실제로 이제 바람이라든지 건강 위해성에 주는 영향은 한 80%가 넘는다. 84% 예, 예.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 터널 내에 있는 공기가 좀 더 오염돼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그러면 뭐 경유차 중에서도 특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터널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제한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꼭 터널뿐만 아니라 예, 예. 이제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수도권의 경우 이제 하고 있죠. 노후 네.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년 이상 된 그 노후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을 금지 이제 제한하는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LPG 엔진으로 개조한다든지 예, 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근데 LPG도 미세먼지는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아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 이제 PM10이 아니고 예. PM2.5 얘기도 하면서 또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나노 파티클 아. 이제 이런 경우는 휘발유에서도 나오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경유차의 미세먼지가 건강 위해성은 굉장히 심각한데 아하. 전반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좀 줄여가는 예.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동차들이 터널을 지나면서 미세먼지를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널 내에서 뭔가 그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좀 있으면 이렇게 터널이 미세먼지 사각지대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구들이 없나요? 그 미세먼지 정화 시설이 설치되기 된 그 시점이 불과 2, 3년 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화 시설이 설치된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용마 터널, 관악 터널, 서초 터널, 봉천 터널, 뭐 저기 사패산 터널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 나머지 1970년대 그 건설된 남산 터널 같은 경우에 전혀 이제 그런 게 없고요. 예. 이제 그 미세먼지 제거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오염도가 심하게 되면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그냥 배출시키는 그런 예. 역할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그 청소를 하는 그런 날, 예, 예. 그 주변에 우연히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참, 예, 예. 뭐 거의 검색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예, 예, 밀을려 예,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걸 예, 예, 예. 봤었는데,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뭐 말씀하신 용마, 관악, 예, 서초 예, 예. 이런 데서는 어떻게 대기를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까? 미세먼지 이제 정화 방식은 이제 그 필터 방식하고 전기 집진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필터 방식은 그 여러분도 이제 에어컨 차량의 에어컨 예. 바람 있지 않습니까? 예. 에어컨 바람을 키게 되면 이제 필터를 경유를 해가지고 외부 예.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예. 먼지를 이제 걸러내고 예. 차량 안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큰 환기 팬을 돌려가지고 환풍기를 돌리고 이제 돌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필터가 안에 저 앞에 있으면 그렇죠. 돌리게 되면 이제 그 미세먼지를 포함한 그 공기가 필터를 거치면서 이제 걸러지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전기 집진 방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터 대신에 전기 집진기를 설치해 놓는 게 이제 다른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역시 그 환풍기를 돌리게 되면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전기 집진기를 통과를 하면서 예. 미세먼지가 이제 그 집진 장치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아, 정전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뭐 식받침 이렇게 비비면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먼지 털실 붙는 같은 데다 것처럼. 예.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걸러내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그 두 가지 방식을 갖다 같이 쓰고 있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네요. 예, 예. 그런데 이 민자 터널의 경우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측정도 안 할 정도로 네.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기구를 제대로 설치를 해 놨을까요?
그 설치는 해 놓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계에 거기 예, 안에 들어가 그렇죠. 있고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감지하니까 당연히 넣긴 넣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싼 걸로 해가지고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예. 가격이 중요하니까 예.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능이 이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제품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제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 환기 시설 관리를 그 가동을 별로 안 한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가동을 안 할까요?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한 달에 아. 한 수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수천만 원씩이나 1년이면 뭐 나오는군요. 굉장히 이제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소모품이 이제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체가 그렇죠. 뭐 필요하고. 필터형이라면 예, 필터를 그렇죠. 갈아줘야 될 그렇죠. 테고 그렇죠. 집시판도 뭐 역시 그렇죠. 그걸 뭐 닦아준다든가 이런 그렇죠.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다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널의 경우에 더 오염도가 심한 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뭐 서울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 녹색교통연합 같은 데서도 아니 그 안에 있는 그 시설들 제대로 가동하게끔 감시해야 된다. 예, 예. 뭐 그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측정하도록 강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안 하나요? 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서부간선도로 그 주민들이 예. 지금 이제 유지 관리 지침도 없고 또 뭐 예. 그거를 강제할 만한 어떤 그 뭐 시행령이나 법규도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뭐 정화장치만 설치할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그 운영 중에서도 나서가지고 감시를 하자. 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자.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이제 그 효율이 80%, 90% 정도 효율을 보고 이제 그 정화 장치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 내외밖에 그 효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서부 간선도로 지하 도로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하려고 하는 기존에 것이고 기존에 실태 조사를 해 만들어놨던 보니까 실태 조사를 했더니 그렇죠. 그러면 50%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효율이 그렇죠. 떨어지더라. 그렇죠. 이제 그런 정보를 알고 예, 이제 예.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공사에서는 주민들이 그 시공사의 꼼수를 알아냈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꼼수를 알아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서부간선도로가 10km 되는데요. 예. 이게 10km에 정확히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환기구가 이제 중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신도림동에 있는 거고 하나는 예. 이제 구로동에 있는 건데요. 예, 예. 당초에는 이제 그 환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그 설계가 되어 있고 예, 그렇게 예. 시공을 하고 있었던 그 찰나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발견을 낸 거죠. 아니 잠깐만요. 환기구를 통해서 그냥 오염 물질을 날려보낸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환기구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30층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뭐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사도 중단됐고 예. 그래서 이제 신도림동에 있는 그 이제 주민들이 요구 사항을 내걸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평상시에 차량이 운행할 때 평상시에 그 환기구를 통해 가지고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지 말아 달라. 예, 그래야죠. 그게 이제 한 예. 가지고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이게 불이 났을 때는 부득이 그 환기구를 어쩔 수 쓸 수밖에 없죠. 없거든요. 예, 어쩔 수 연기를 없죠. 이제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주변에 또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정화 시설을 설치를 해달라. 불이 예. 났을 때도 예. 자기 그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거주 시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 정화 시설을 설치를 해달라. 예. 그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예. 첫 번째 그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바이패스 방식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바이패스 방식이 뭐냐면 바이패스라는 게 이제 그 우회 도로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 예. 터널이 가면 옆에 이제 우회로 해가지고 조그만 이제 그 샛길 터널을 뚫어 놓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기 정화 시설을 집어 넣어가지고 아하. 내부적으로 이제 공기를 순환시켜서 뭐 바깥으로 이제 결국 이제 시점부, 종점부, 입출구로 이제 공기를 그 마지막에는 이제 내보내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그 환기구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이제 평상시에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아, 예. 아니 이런 방식으로 다른 터널들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비용도 수백억이 들고 또 이게 지금 국내 아니, 그 수백억이 중요한 예. 게 아니라 예. 그
환기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예, 예. 건강이니 이런 걸 생각하면 예. 사회적 비용이 뭐 수백억 이상이 들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공사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좀 그 옛날식으로 굉장히 그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예. 그렇게 정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나머지 두 번째 주민들 요구 사항이 화재가 이제 났을 때. 그렇죠. 예. 화재가 났을 때.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사항을 내거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화재가 뭐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고 그리고 굳이 뭐 이게 또 그런 연기가 났을 때 정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예. 이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들 그 자문을 받고 이제 자문 의뢰를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의외로 이제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터널에서도 많이 나요. 사실. 소방청에서 이제 예. 그 받아온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이제 뭐 홍지문 터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꼭 화재가 났었고 예. 그러면 이제 홍지문 터널 같은 경우는 연장이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10km입니다. 네. 그럼 화재가 한 번 났을 때는 더 대형 화재가 나고 네. 화재 지속 시간도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통계 자료를 보고 반드시 이런 그 서부간선도로 터널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비상시에 정화장치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정화장치를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뭔가 좀 뭐 착오가 있었는지 예. 그렇게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한 거죠. 예. 아무튼 이 환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예, 예.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돈도 예, 많이 들 뿐더러 그것을 얼마나 틀어놓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터널 내 미세먼지를 관리할 때 이 법으로 딱 정해놔서 예, 예. 미세먼지 농도를 뭐 70 이하로 유지시켜라 뭐 이런 식의 법이 있다면 예, 예. 그러면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된다도 돈을 들여서라도 그거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그 관심이 있게 된 게 예.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에 관한 이제 법률이 관리 기준치가 이제 예. 설정이 된 게 2004년도에 이제 미세먼지에 관한 그 관리 기준이 설정이 됐고요. 예. 2016년도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례로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 유일하게 있는 게 도로 터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요? 있는 게 이제 그 가시거리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매연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100m를 봤을 때 어떤 물체가 50% 정도 보이게 되면 그 기준에 이제 들어온다. 아하. 그러니까 가시거리 이제 50% 정도를 충족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유일하게 뭐 기준이라면 기준이라 예. 할까.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예.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 지하철에 대한 거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이외에 어떤 그 유해 물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산화탄소나 그다음에 이제 질소 산화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터널 외부하고 내부하고 관리 기준치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거의 얼마나 뭐 차이가 나나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차이가 10배? 나고, 예.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0 내지 300배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터널은 그렇게 공기 나빠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 기준을 만드는데 터널을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굴뚝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격적인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데 그 사무처장님. 아니 우리가 보통 서울 시내의 미세먼지 농도 다 공개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럼 터널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도 없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고 공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 지금 그러니까 터널 내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이제 터널 내 공기와 관련돼서 관심이 없었다. 아까 네. 잠깐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라든지 질소산화물 기준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사실 그거는 시공 기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관리 기준이라기보다는 시공 기준이죠.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질소산화물은 뭐에 기여를 하냐면 질식. 예. 예를 들면 터널 내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차량 운전자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안에 이제 질식과 관련된 유해물질들이 있으면 호흡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환기, 그러니까 터널 내 환기라든지 이거에 대한 얘기지 실제로 이제 대기오염 측면에서 접근한 건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터널 들어갈 때 습관적으로 이제 창문을 닫잖아요. 근데 이게
잘하는 짓이었네요, 여태껏.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사실은 이게 오염에 노출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형태로 만약에 그 환기 시스템을 만약에 자동차를 세팅해놓고 터널에 들어가면 그렇죠. 모드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죠. 도는 형태가 예, 아니라 예. 그냥 안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 형태로 해서 아무리 창문을 닫아도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내부 차량 내부의 공기는 뭐 외부에 비해서 6배 내지 8배 정도 오염된.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터널 들어갈 때는 창문만 닫는 게 아니라 이 외부 환기 모두도 차단을 해야.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수준은 어떤 정도입니까? 지하철 역사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년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9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예. 지하철 역사가. 예.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일반 이제 대기질의 미세먼지는 한 50 마이크로그램 예.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밀폐된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지하철 역사보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더 심각한 게 예. 지하철 그 열차 내부 전동차 아하, 안에 사람들이 예. 타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기준치가 굉장히 이제 뭐 그 있으나마나 기준치 20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제일 오염도가 심한 그 지하철을 내부의 공기질을 측정을 해보니까 예. 5호선인데 예. 무려 142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지하철 안에서요? 안에 그 전동차 안에 사람들이 전동차 이제 안에서? 그렇죠 열차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 150이면 지금 그거 타는 사람들은 지금 남산 2호 터널 안에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숫자를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를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은 별로 감이 안 옵니다. 근데 142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용마 터널이 130 내지 140이거든요.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나왔던 1등 했던 남산 2호 그렇죠. 터널이 150입니다. 거의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탔는데 남산 2호 남산 터널 2호선이다. 그 남산 2호 터널이다. 이게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전화 통화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방독면 쓰고 타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는 예, 이게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예, 있어서. 예. 그러니까 터널 내의 미세먼지의 성상과 예. 전동차 내부라든지 역사 내부의 미세먼지의 성상은 다릅니다. 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암 물질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겠죠. 상대적으로 적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특히나 겨울철에 좀 올라가는데 예. 이런 이제 외투라든지 예.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예. 외부가 이제 전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런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기준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다만 이제 어차피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 예. 역사라든지 전동차 내부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건지 이런 좀 약간 의견들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 예산이 따라오는 것이고 예. 근데 건강에 이제 영향이 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공조 시스템을 좀 더 자주 돌린다든지 예. 지하철 내부에 특히나 이제 내부에 이제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정화 시스템 같은 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얘기로 보면 노후 전동차도 지금 바꿀 예산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인데 이게 그렇죠. 다 사실은 근데 그 돈 문제라고 해서 이 시민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박원순 시장님을 좀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스크린 도어 때문에 오히려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인가요 이게? 그거는 이제 특정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예.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스크린 도어가 막는 거 아니고요? 미세먼지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을 때는 소위 말해서 역사 간의 이제 일종의 터널 형태잖아요. 그렇죠. 전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실제로 그 터널 내부에 있는 공기가 역사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었고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오히려 빠져나갈 통로가 생기니까 이게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 예를 들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예.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서 이제 그게 바로 유입되는 거는 차단이 됐는데 예. 스크린 도어가 계속 닫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예를 들면 그 열리는 순간에는 예를 들면 유입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기의 밀집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조 시스템을 사실 바꿨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 위에 있는 그
그 환기구의 경우는 실제로 주변 30cm 정도밖에 이제 빨아들이지 빨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그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예. 실제로 효율을 좀 높이거나 예.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아니, 이제 이거 그게 놓친 거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 그 돈이 들어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꾸 들어요. 스크린 도어가 예.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열차 내부의 오염도는 더 증가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못 나가니까. 최근에 더 그렇죠. 증가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문제를 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세먼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공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제대로 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연합이나 WHO 기준에 비해 가지고 2배 정도가 높거든요. 예. 미세먼지도 그렇고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지하철 그 전동차 내부에 예. 그 미세먼지 기준이 200 마이크로그램인데 그거 예.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하고 또 이거를 기준으로 내 들어왔기 때문에 공기질이 괜찮다. 예. 이렇게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딴센스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이제 관리 기준의 어떤 그 재정립이 필요하고요. 예.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기 정화 시설이 이제 그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또 강제할 수 있는 그 지침도 없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화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지 이제 미세먼지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들이 가장 필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대기 환경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터널 내의 미세먼지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 PM2.5를 이제 미세먼지라 통하기로 했는데요. 예. 근데 PM2.5는 사실 PM10보다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은 측면도 좀 있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측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잘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얘기하는 민자터널의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외기로 뽑아내는 공기의 예.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터널 내부의 공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터널 내부의 공기를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참에 그렇다면 터널 내부라든지 지금 다중이용시설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의 현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 규정이 예. 적정한지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토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제 돈을 어디에 적정하게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뭐 단독으로 행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거기에 대한 뭐 사회적 토론 또는 뭐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좀 핵심적으로 그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기준부터 마련하자.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부터 마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그리고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